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그루의 B마이너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저희 밴드가 11월 21일에 싱글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믹싱 작업을 좀 하고 있다가 슬슬 이제 오늘 하루 정리하고 잘 시간이 다가와서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용량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 용량 관리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원래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지금 위스키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영화를 리뷰할 거고요. 조지 오웰이랑 범죄도시랑 그리고 주먹이 운다 이렇게 세 개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지 오웰 다 아시죠? 빅브라더 나오는 1984의 저자시고요. 우리 고등학교 문학책에 나왔던 동물농장을 집필하신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지 오웰 작가님께서 사실 에세이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이 에세이 초반부에 보면은 코끼리를 쏘다라는 작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를 쏘다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지 오웰이 영국 경찰로 인도에서 활동했을 시기에 이제 일화가 담겨 있는데 어떤 코끼리 한 마리가 인도인 노비 한 명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에게 이 코끼리를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가온 거죠. 사실은 이 에세이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좀 주된 메시지였는데 제가 읽었을 때는 코끼리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끼리와 대치하면서 조지 오웰의 한 묘사가 저한테는 뭐랄까 엄청나게 세밀한 관찰이 있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묘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의 묘사를 제가 인용을 하면은 총에 맞춘 코끼리의 주름이 생기가 빠져나가고 죽음을 맞이해서 급격히 노화되는 모습을 1분 만에 1000년은 늙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이렇게 생기가 빠져나가는 거를 1분 만에 1000년 늙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단순한 표현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무튼 조지 오웰은 그 코끼리가 마저 다 죽기 전에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좀 멀리 도망친 후에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코끼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코끼리와 조지 오웰의 일반적인 대립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사랑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만 하는 대상을 연민하고 뚫어져라 그 대상을 보면서 그의 입장에 생각해보는 거는 사실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일반적인 형사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로맨스 영화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영화를 언제 보게 됐냐면 제일 처음 언제 보게 됐냐면 진짜 어릴 때 한 7살 8살 그때 처음 봤었는데 아버지가 되게 저랑 영화 취향이 안 비슷한데 또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 영화를 좋아하면서 집에서는 B급 영화만 보는데 아버지는 예술 영화는 안 좋아하시지만 집에서는 액션 영화랑 B급 영화만 보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버지가 이 영화랑 쉴이랑 매트릭스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 이 영화 봤을 때는 안성기 배우가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되게 착한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성기 배우 착한 역할이고 박주훈 배우가 악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작년에 MC네마 이명세 감독전이 개봉되고 집에서 생각나가지고 다시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가장 좋게 평가하는 부분, 가장 좋은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진흙탕 결투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되게 단순한 플롯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박주훈이 안성기를 쫓고 수사하는 아주 단순한 플롯의 영화거든요. 뭐 이런 거 영화 뭐가 있습니까? 공공의 적도 있고 아니면은 범죄도시도 있죠. 근데 누군가를 수사한다는 행위에 저는 좀 초점을 두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수사한다는 행위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인적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삶과 성격을 좀 유추해 보겠죠. 아니면은 그 후에 그의 삶과 성격을 통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할지 유추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 예상을 하고 그를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전 이 과정이 이제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를 떠올리면서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박중훈이 정말 처절하다 못해 사념을 다해서 이제 안성기와 결투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 비지스라는 뮤지션의 홀리데이라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살펴보면 당신은 휴일같이 편한 사람, 나를 같이 있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 가사 그대로 이 노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떠올리는 내용이었던 거죠, 휴일에. 그래서 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형사 영화를 넘어서서 일종의 휴머니즘이 담긴 로맨스 영화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주먹이라는 건 사실 서로의 얼굴을 봐야지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주먹을 날리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 누구보다 상대를 사랑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모순을 담고 있거든요. 말이 세긴 하지만 홀리랜드라는 격투만화도 이런 주제를 살짝 담고 있긴 하고요. 어쨌든 재밌는 점은 이명세 감독의 옛날 작품들이 대부분 로맨스 영화였던 것도 재밌는 관람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리뷰를 할 때 충무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0년대부터 시작했던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의 마지막은 이제 개인마다 그 종료 지점을 찍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저는 2005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작품은 제 생각엔 단연코 유승환 감독의 주먹이 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먹이 운다를 소개를 하면 이 영화 되게 특이한 게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는 두 라이벌이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영화 끝날 때까지 두 라이벌이 대화를 하질 않아요. 그저 그냥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싸움을 기다리면서 상대가 누구인지 상상해보고 분석하고 대비하는 게 다예요. 샌드백 앞에서 다가올 상대가 누군지는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권투는 되게 외로운 운동이죠. 이 영화가 권투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비록 스파링으로도 훈련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훈련 과정은 샌드백 앞에서 혼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샌드백을 노려보면서 미래 상대를 그리워하는 행동은 사실 그 사람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사랑과 다를 게 없다. 격투기에도 우리가 존중과 예절이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과 이어진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싱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상대를 사랑하는 행동 과정을 훈련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유승환 감독의 주먹이 운다도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되게 신성한 느낌의 OST가 흐르거든요. 그게 이제 뉴질랜드 민요인 포카레카나 아나라는 민요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때 뉴질랜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전파해줬다는 속설이 있어요. 아무튼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뭐 제 사랑은 절대 마른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무참히 타격하고 쓰러뜨리는 장면에서 이 OST가 흐른다는 거는 유승환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라이벌은 경쟁이자 사랑이라는 좀 은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이벌 누가 있을까요? 나루토와 사스케, 뭐 강백호와 서태웅, 이런 것들은 경쟁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한국 영화의 과거의 수작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것과 가장 유사한 영화 뭐 있습니까? 범죄도시죠. 범죄도시. 그러니까 형사 폭력을 오락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가장 유명한데, 범죄도시 시리즈의 일관적인 특징은 상대와의 경쟁이 아닌 어떻게 보면 마동석이라는 절대 강자에 의한 처단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경쟁의 시대가 아니고 처단의 시대라고 느낀 거는 뭐 애니메이션만 해도 원펀맨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주술회전 같은 것도 이제 소년들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고조 사토루라는 그 절대 강자의 인물이 더 흥행을 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런 결투나 경쟁의 과정에서는 휴머니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냥 오로지 나쁜 놈들은 이유를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이겨야 된다를 모든 미디어에서 외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들에게 다 사연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거냐? 너 뭐 다 사연팔이 하자는 거냐? 세탁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 답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영화의 제목처럼 안성기에게 어떠한 사연도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진짜 볼 거 없는 거죠. 도시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젊은 경찰, 그러니까 장동건도 그냥 무참히 찌르고 가버리는 냉혹한 범죄자거든요. 이 안성기가 맡은 역할이. 근데 이 안성기에게 어떠한 서사도 부여하잖아요. 안성기가 어떤 인물인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싸우는 결투 장면을 보면 뭔가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거를 관객이 전달하려고 하는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위스키를 마신 상태라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범죄도시와는 다른 결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근데 아쉬운 거는 요즘 이런 형사 영화든 폭력을 다룬 영화든 이러한 좀 깊이 있는 접근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독들만의 탓은 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자체가 이제 경쟁의 시대는 아니죠. 사실 이제 처단의 시대로 가고 있죠. 요즘 뭐 경쟁해가지고 옛날만큼의 그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까? 펩시나 코카콜라 같은 그런 재밌는 경쟁이 요즘 보이진 않죠, 사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이게 트럼프 당선이 저는 좀 큰 그 시대의 표상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을 보면은 경쟁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이용한 처단을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트럼프를 엄청난 협상가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 트럼프는 협상가라기보다는 이미 우위를 점하고 그걸로서 이득을 더 챙겨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 너도 나에게 이걸 줘. 근데 트럼프의 거래 방식은 너가 나한테 이걸 줘야 내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랄까요? 뭐 어떤 혹자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멋있고 그게 진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고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되게 유아적인 소통 방식인 거죠. 엄마한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도 뺨을 맞을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접근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사랑해라 이런 이상적인 얘기 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사실 뭐랄까요 너무 염세적인 시절 때는 20대 초반 때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은 실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류가 좀 오랜 보존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아닐까 종교적인 프로파간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표면적이라도 사랑과 공생을 말하는 것은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렇게 이상적인 말만 하는 건 너무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표면적이라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는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가치를 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아직 뭐 결혼은 안 했지만 근데 부부 싸움을 해요. 만약에 근데 내가 트럼프처럼 단기적인 가치만 생각하는 사람이 칩시다. 너가 나한테 이거 안 해줬어. 나 이거 너한테 안 해줄 거야. 너가 설거지 안 해서 나 분리수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 이어지겠냐고요. 아니죠. 장기적인 효용이 찾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득과 가치만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가까운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인간이 삶이라는 단어보다 생존에 좀 더 가까워질수록 좀 더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저출산도 역으로 좀 이어서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랑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어디서 본 게 있는데 일단 내가 생존할 수 있어야 뭐랄까요 그 번식의 욕구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삶을 산다는 건 이미 생존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생존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후세대를 양성하고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줄어들면 점점 더 삶보다는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이라도 말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표면적이라도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좀 긴장을 완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막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실용적이고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T가 90%예요. T가 90%. T가 90%에 J가 99%인데 이제 아무튼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얘기를 꺼내는 거는 상호간의 긴장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긴장을 완화한다는 거는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거고요.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거에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겉으로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게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표면적이라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긴장의 상태가 빠지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경계하는 게 더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린 영포티 관련 영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말한 거긴 합니다. 알다시피 뭐 떠나서 우리 그냥 면접만 가도 긴장하면 불안하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만성적인 긴장에 빠져 있으면 항상 피곤하고 불행한데 이거를 없애는 거는 그래도 휴머니즘적인 가치를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제가 절대로 뭐랄까 아무런 근거와 대안 없이 좋은 이상을 외칩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이제 대안적인 거를 내놓은 거죠. 혹시라도 이것마저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랄까요 혹은 지금 우리 자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프리드먼 철학에서 기반을 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가 지구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회 이념인 건 맞아요. 이거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뭐랄까요 더 효과적이고 더 편리하고 더 합리적인 건 사실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슬슬 한계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념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이념을 논의할 공동체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했던 라이벌이라는 개념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많이 늘어나는 단어들을 보면은 빌런이라는 단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경쟁해야 될 상대는 줄어들고 처단만이 남은 시대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는 처단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마음의 공간도 남겨주지 않은 채 빌런들을 만들고 처단해버리는 거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분 영화를 다 보진 않았지만 챌린저스 영화를 보면은 그게 이제 테니스를 기반으로 두 남자의 라이벌 구도를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마지막 장면 스포일러해서 죄송하지만 둘이 껴안고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면은 사랑을 그리고 있는 영화죠. 그러니까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쉽게 좀 극장에서 나갈 수 없었는데 이 영화가 재밌고 잘 만들었는데 더 뛰어넘은 무언가 있다는 건 처단이 아닌 경쟁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거는 누군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제가 뭐
방구석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위스키 마시느라 말도 좀 흥분해서 하고 말도 빠르고 그런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TMI를 넣자면 저는 버번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의 상업주의 아까 말한 그 트럼프식 위스키라고 할까요? 버번의 그 무식한 맛이 참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위스키보다 버번을 좋아하는데요. 예, 어쨌든 네 오늘 TMI 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